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노하우.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 무의미하게 생기부의 장수를 늘리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생기부 내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질이라는 요소가 너무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마다, 선생님마다 제 생기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달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활동에 대해 자신이 있고 이 문구가 나의 질적 역량을 담는 부분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생각될지는 스스로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마다 입학사정관님마다 각각 마음에 들어하는 질이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다를 것인데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내 국어 세특은 질이 높아 라며 자신감 있게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선택했던 전략은 양 속에 자연스럽게 질이 피어나도록 해보자 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내용을 생기부에 담고 그 누가 내 생기부를 보더라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한 구석이라도 있도록 말입니다. 농담식으로 말해보자면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활동이 있겠지라며 부딪혀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양을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무의미한 양과 유의미한 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반구대 암각화가 무엇인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현재 훼손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소개하는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무의미한 양이 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하나의 소재가 무의미한 양이 되지 않기 위해 다른 소재를 끌어와 엮었습니다. 가령 저는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 영어 시간에 발표하게 되었을 때 이를 가상현실 기술과 접목해 발표했었습니다. 침수로 지워져가는 암각화를 감상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가상현실로 반구대 암각화를 구현할 것을 제시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같은 소재더라도 생기부 내에서는 유의미한 양을 담당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신 성적 관리 팁. 저는 다른 친구들과 조금 특이하게 내신을 준비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 공부 특징이나 아직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한번 제 내신 준비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다면 본인의 공부법으로 채택하고 맞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집중력이 전혀 없는 편이었습니다. 책을 피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에 손이 갔고 어느 순간 책이 아니라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저만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내신 준비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스스로가 단기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짧고 굵게 갈 수 없다면 얇고 길게 가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반 정도를 시험 기간으로 잡고 내신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시험 기간을 잡으니 짧게 시험 기간을 잡았을 때보다 하루하루 조금 더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기에 내신 준비에 부담이 줄었고 집중력이 부족한 나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른 친구들 못지않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집중력이 부족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좀 더 고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문제집이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암기가 가능했던 친구들과 다르게 쉽게 암기를 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던 저는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무엇이든지 적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내용을 무식하게 적으며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쓰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서 집중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요약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전교 1등의 요약집. 시험 기간에 꼭 한 번쯤 보고 싶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요약집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약집을 직접 만들며 책의 내용을 여러 번 보고 생각하고 스스로 적으면서 집중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친구는 전교 1등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약집이나 필기 또는 필사는 공부에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이 아파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적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에 펜 하나 정도를 다 써가며 제 내신 공부는 적는 것의 반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험이 원래의 날짜보다 일주일 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즉, 그러니까 시험 전주까지 모든 공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남은 시험 범위 또는 복습만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유롭게 공부하고 컨디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이 조금 공부에 소홀할 때 공부에 매진했고 다들 바쁘고 급하게 밤을 새가며 공부할 때 저는 오히려 조금 쉬어가면서 시험 당일을 위해 컨디션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시험 때에는 온전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수시 준비 성공 사례. 수상. 최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림 문자 만들기 대회, 생활 속 수학 발견 대회, 토론 한마당, NIE 대회 2회, 과학 UCC 대회, 수학 구조물 작품 만들기 대회, 현대시 기반 공익광고 기획 대회, 문화유산 홍보 포스터 그리기 대회, 독도 포스터 그리기 대회, 영시 쓰기 대회, 과학 토론 대회, 철학 에세이 2회, 동아리 보고서 대회 6회, 학종 관련 수상 2회, 교내 인재상 2회, 인성 관련 수상 3회, 교과 우수상 등 전체 45개의 수상이 있습니다. 동아리. 저는 3년 동안 시사토론 동아리를 했습니다. 주로 동아리 활동은 하나의 주제를 잡고 1년 동안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엮는 방향성으로 생기부를 채웠습니다. 시사토론 동아리에서 시사에 대해 공부해보는 과정에 토론뿐 아니라 답사, 실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령 여성과 관련된 담론에 대해 미투 운동과 역차별을 주제로 토의해보고 교내 생리대 형광물질 검출 실험을 진행해보고 학생 참소리 축제에 답사로 참여해보며 시사를 다각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는 역사 자율동아리 기장으로 답사 활동을 주도하고 만들며 공부하는 한국사를 슬로건 삼아 태극기를 만들어보는 현충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문화유산 미니어처를 동아리원들과 만들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자율동아리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을 의제로 교내 캠페인을 하고 학교의 교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외에도 철학 문학 자율동아리, 영어 자율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우리가 보통 봉사라 함은 요양원, 보육원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많이 연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사는 나의 어떤 학문적, 사회적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봉사에 주력했던 편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박물관 내의 유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없는지 피드백,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전국의 박물관을 하나씩 방문해보며 각각의 박물관이 어떤 컨셉과 전략으로 관람객을 유치시키고 있는지 비교하고 성공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방책에 대해 분석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어 볼지 보고서를 쓰는 봉사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요양원 봉사, 교내 멘토링 활동 등 1학년 110시간, 2학년 148시간, 3학년 55시간, 총 313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세특. 1번에서 언급한 유의미한 양을 위해 새로운 소재를 구성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법과 작문 세특 일부입니다. 고고학에 대해 소개하는 발표에서 단순히 고고학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특정한 예시를 깊숙이 분석해 설명했습니다.
인문학적 단서를 통한 고고학적 추론을 주제로 최초의 인류 루시의 사망 원인에 대해 추리 형식의 발표를 진행함. 우리 모두 고고학자가 되어 탐구해보자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드는 발표를 구상하여 친구들이 제시되는 자료에 집중하고 발표의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함. 고고학도로서 필요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의 깊이를 강조하고 이를 확대하여 인문사회의 입체적인 사고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함. 확률과 통계 세특 일부입니다. 수학이라는 학문 속의 인문사회적인 의의를 찾아보았습니다. 평균의 종말을 읽고 평균이 우리 삶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보고서를 작성 발표함. 교육론의 입장에서는 IQ, 행동특성 심리학 등 천편일률적인 평균값이 신봉되고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오류가 담긴 교육의 한계점을 분석함. 평균을 맹신하는 사회와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수학적 시각이 남다른 학생임. 미술문화 세특 일부입니다. 문학과 미술이라는 예술을 유기적으로 엮으려 노력했습니다. 시라는 단어를 전통 문자도로 표현하며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표지 패턴을 활용함. 윤동주의 시상을 표현하기 위해 부드럽고 얇은 먹선을 이용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미술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남. 저생전에 대해 가전 속 대페이지망, 사물을 보는 낯선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들로 대페이지망을 설명하고 저생전의 중심 구조를 대페이지망을 적용하며 분석함. 사물을 의인화함으로써 낯섦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대페이지망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문학과 미술 모두 관찰을 통해 특정한 상징 형식을 발현한다는 점에 문학과 미술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함.